네, 돌파 매매 시간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식명가 MTNW 박종현 어드바이저와 함께합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위원님 시장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우선은 코스피 지수가 2,600선 아래에 위치해 있는데 여기서 이제 한 번 더 뭔가 좀 저점을 테스트하는 부분인 건지 이 조정을 어떻게 좀 우리가 이해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은 작년부터 말씀드렸던 지금 현재 상승에 대한 에너지는 2,600대에서 어느 정도 1차 고점이 형성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지수단 보시게 되면은 2,600 이전 전고점을 돌파하고 어느 정도 또 이제 차익 매물이 나온 상태에서 21선 부근에 이격 조정이 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볼 때는 삼성전자를 기준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이전에 제가 삼성전자를 여러분들한테 한번 추천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렸을 때가 작년 1월과 3월이었습니다. 그 구간에서 지금 1년이 지난 시점에서 보시게 되면은 일단 신고가로 마무리하고 삼성전자도 지금 거의 뭐 11선 부근에서 어느 정도 이격 조정이 되는데 이거를 차트를 이제 축소해서 보시게 되면은 일단 1월과 3월이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 저 같은 경우 이런 사이클 산업 같은 경우는 1년 정도 이후에 어느 정도 차익 매물이 보통 나오는 구간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삼성전자도 8만 원권에서 어느 정도 중기적인 고점이 형성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같은 관점으로 코스피 같은 경우는 2,700 초반이나 이런 구간에서 중기적인 고점이 형성될 거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를 들고 계신 분들은 어느 정도 전고점 2,700 부근에서는 일부는 비중을 좀 축소하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고 단기적인 트레이드 관점에서 보시게 되면 일단 1분기까지는 지수가 어느 정도 그래도 강세 국면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뭐 개별 종목 중소형 종목이 더 좋은 모습을 보일 겁니다. 이런 부분은 제가 그림 하나 준비했는데요. 보시면 우리 지금 시장 자체는 지금 역금융 장세, 역실적 장세입니다. 그러니까 금융 장세, 금리 인하가 되는 금융 장세가 이제 전개되기 전에 그 사이 구간에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런 구간에서는 중소형 종목이 보통 강세 현상이 나오고 뭐 금리 인하가 뭐 올해 3월, 6월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상반기 중에 진행이 되려면 지수단이 일단은 밸류상 저가 구간에 있어야 된다는 구조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어느 정도 1분기 올라올 때 주식 비중을 좀 줄여놓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시장에 대해서 먼저 좀 짚어주셨습니다. 1분기까지는 강세 국면으로 볼 수 있겠다 말씀 주시면서도 올해 상반기에는 이제 개별 종목들에 따라서 강세가 전망된다 말씀 주셨어요. 종목을 좀 잘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실적도 같이 눈여겨봐야겠죠. 그리고 반도체 관련주들에 대해서도 일단은 좀 반등이 나왔을 때 비중을 적절하게 좀 조절을 해보자 이렇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종목에 대해서 AS 받아보면서 이야기 더 나눠볼 텐데요. 그동안 주셨던 종목들 11월부터 12월까지 보니까 다 목표 주가를 거뜬히 넘어섰더라고요. 첫 번째 종목은 오로스 테크놀로지 보겠습니다. 이게 11월 14일 종목이었는데 최고가 기준 수익률 70% 넘어섰습니다. 신고가를 또 찍기도 했고요. 네. 대표적인 반도체 관련주 중에서 HBM 쪽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네네. 오로스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보시게 되면 여섯 신고가를 좀 달성을 했는데 보시게 되면 이런 장비주 같은 역사적이 아닌 52주 신고가를 달성했죠. 이런 장비주 같은 경우는 앞서 제가 브리핑 드린 대로 일단 1차적인 52주 신고가를 달성하고 보시면 21선 지지 테스트를 좀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리바운딩이 나올 수가 있고 정고점을 한 번 더 돌파할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구간에 비중을 좀 축소해 두실 필요가 있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반도체 같은 경우는 내년까지 시장 업황이 좋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금리 인하가 되기 전에 어느 정도 지수가 조정 구간에 다시 비중을 확대하는 전략적으로 좀 대응하시는 게 좋고 오로스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24,000원에 대한 이하 구간만 신규 접근이 가능하고요. 지금 구간에서는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에서 정고점 부근까지만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하실 분만 매수가 가능하고 보유자 일단 구간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은 보유자의 구간이다라고 말씀 주시면서도 우선은 24,000원 이하에서는 다시 전고점 영역까지 트레이딩 관점에서 볼 수 있다 말씀 주셨어요. 그리고 반도체 섹터에 대해서도 여전히 내년까지 업황이 좀 긍정적일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게 지수가 조정이 나왔을 때는 접근해 보는 것도 좋다 이렇게 봐주셨습니다. 12월 19일 종목이었던 솔트룩스로 넘어가 볼게요. 최고가 기준 수익률 35% 가까이 되고 목표 주가도 달성했는데 다음 자리를 노려보면 좋을까요? 네, 이런 바닥에서 어느 정도 다중바닥을 만드는 종목군들은 바닥에서 30%에서 50% 보통 기술적 반등이 나옵니다. 그래서 돌파 타점을 25,000원대로 설정을 드렸고 어느 정도 25,000원에서 지지되고 장대 양봉이 지금 출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솔트룩스 같은 경우는 AI 쪽에 대한 이런 산업 변화에서 이런 제작하는 관련된 제작 모바일 앱이나 웹 제작 같은 하는 기업으로 좀 보실 수가 있는데 XR이나 VR 쪽이 지금 현재 비전 프로가 1월 말에 일단 출시를 일단 대기하고 있고 삼성전자도 관련해서 XR 기기를 일단 출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솔트룩스 같은 경우는 AI 관련된 종목이기도 하지만 XR 시장이 또 개화가 되면은 더 확대가 된다는 개념으로 동사 같은 경우는 바닥 대비 보시면 이 밴드 상단인 4만 원 부근까지 어느 정도 열려 있다. 일단 1차 목표가를 달성했기 때문에 일부 비중 축소하고 2차 목표가만 5일선 이탈 여부를 체크하면서 4만 원까지 한번 노려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2차 목표 주가 4만 원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Y랩 체크해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저도 브리핑에서 웹툰 관련주 다뤘는데 어제 웹툰 관련주들이 이제 네이버 웹툰의 미국 상장에 대한 기대감에 많이 올라갔습니다. 네. 최근에 뭐 나 혼자만 레벨업 이러한 애니 공개되면서 굉장히 반응이 좋기도 하고요. Y랩을 12월 12일에 말씀해 주셨고요. 최고가 기준 수익률은 26%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제 장중에 13% 치솟으면서 만 원을 넘어서기도 했어요. 근데 2%가량의 이제 상승으로 좀 오름폭 줄이고 마감해서 아쉽긴 한데 여기서 한 번 더 주가 레벨업 할 수 있을까요? 네, 저는 레벨업이 올해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는 앞서 제가 메타버스, 뭐 AI 이런 산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산업 관점으로 이런 웹툰 관련된 기업들은 뭐 영화나 드라마 이런 제작에 어떻게 보면 IP를 일단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추후에 이런 AI 지금 온디바이스 AI에 대한 갤럭시 S24나 이런 핸드폰이 일단 개발이 되고 뭐 냉장고나 가전제품이 더 추가로 확대가 되고 XR 시장이 개화가 되면은 그 안에 들어가는 이런 디지털 콘텐츠 관련된 종목군들도 여러분들이 뭐 하드웨어만 온디바이스 AI 수혜주로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미디어 콘텐츠 관련된 종목군들도 그 안에 이런 지금 챗GPT 관련된 스토어가 또 오픈하게 되면 이런 관련된 수혜 종목 섹터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Y랩 같은 경우도 네이버 웹툰과 연관된 종목이고 어제 보시게 되면 DNC 미디어나 관련된 뭐 미스터 블루 이런 종목군들도 같이 큰 시세가 나왔는데요. 동사 같은 경우는 지금 정고점 부분이 한 12,000원 부근 됩니다. 그래서 동사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 9,200원이 이탈이 없다면은 다시 한번 리바운드 12,000원대까지 상승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으니까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일단 1차 목표가가 달성이 되면 일부 비중을 축소하시거나 AS를 들으시고 그 다음 목표가 12,000원까지 한번 지켜보시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웹툰 관련주들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다라는 부분에서 짚어주셨어요. 9,200원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거기서 이제 또 한 번 더 2차 목표 주가 12,000원까지 볼 수 있다 말씀해 주셨고요. 앞서 솔트룩스도 마찬가지였지만 Y랩도 그렇고 1차 목표 주가를 넘어선다면 비중을 적절히 이제 조정을 하고 그 이후에 2차까지 바라보자 이렇게 정리해 주셨네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번 주 종목들 확인해 볼 텐데요. 첫 번째 종목은 자이언트 스텝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반도체도 일단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저는 일단 개별 장세가 일단 전개가 되고 중소형 종목군들이 더 강한 흐름이 나올 거라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전체적인 키워드는 투자 키워드는 올해 내년 뭐 내후년까지 AI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군들도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이전에 뭐 솔트룩스 우리가 노렸던 그런 비슷한 포지션으로 좀
보고 있고요. 자이언트 스텝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 보시게 되면은 바닥에서 11,000원대에서 어느 정도 다중바닥을 일단 만들어지고 있고, 앞서 이제 설명드렸듯이 애플에서 비전 프로, 그리고 삼성전자 이런 글로벌 기업들이 이제 XR 쪽에 본격적으로 일단 시작이 된다. 이런 관점에서 보시면 되고, 자이언트 스텝은 이런 특수 시각 효과, 뭐 영화나 드라마의 이런 특수 효과를 일단 만드는 전문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메타버스 쪽은 뭐 자율주행 쪽으로도 일단 시장이 또 일단 더 확대가 될 수도 있고, 관련해서 메타버스 산업 같은 경우는 초기 구간이다. 이전에는 테마적으로 올랐지만 지금은 실제 일단 산업이 시작되는 구간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지금 시장 12,500원 시초가 이하에서 일단 분할 매수해 주시고, 이 단기적인 정고점 부근이 한 15,000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15,000원대를 일단 1차적인 목표가로 설정을 드리고, 앞서 설명드렸듯이 돌파 타점, 다중바닥을 만들었던 이 11,000원대 변동성 고려해서 손절가는 1,500원 이렇게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굉장히 오랜만에 듣는 종목입니다. 예전에는 테마성으로 움직였다면 이제는 산업의 개화 측면에서 볼만하다 말씀해 주셨어요. 매수가는 12,500원 이하고요. 목표 주가는 15,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500원 기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 확인해 볼 텐데 메디아나 가지고 오셨네요. 네, 메디아나 이전에 한번 좀 추천해서 좀 급등을 했던 종목입니다. 크게 올라왔고 다시 가져나온 이유는 이렇게 상승하고 다중바닥을 또 다시 만드는 종목군들, 이런 기업들 중에 실적적으로 올해 일단 개선되는 이런 턴어라운드 되는 종목이나 실적적으로 계속 우상향하는 기업들은 다시 한번 정고 부근으로 가는 구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중바닥 만들고 있고요. 동일하게 지금 보시게 되면 21선을 어느 정도 안착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고점 만 원까지 충분히 노려볼 만한 구간입니다. 메디아나 같은 경우는 지금 셀바스 AI가 인수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의료기기 업체를 셀바스 AI, 이런 AI 소프트웨어 업체가 인수를 해서 이런 의료기기에 일단 AI 의료기기로 일단 사업을 확대하기 위한 부분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메디아나 같은 경우는 뭐 환자 감시 장치가 국내 점유율 1위 기업이고요. 헬스케어 관련된 뭐 병원 장비에 일단 납품하는 기업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볼 때 확대해서 보시게 되면 지금 8,000원 구간이 어느 정도 단기적인 고점 구간이나 21선 부근에서 우리가 분할로 매수하신다면은 기본적으로 스윙 관점에서 10,000원대까지 목표가 달성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시초가 이하에서 분할 매수해 주시고 목표가는 10,000원입니다. 10,000원이고 손절 라인은 61선 부근 요 구간인 6,700원 이렇게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윙 관점에서 메디아나 가지고 오셨어요. 매수가는 7,700원 이하고요. 목표 주가는 10,000원, 손절가 6,7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주식명가 MTNW 박종현 어드바이저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